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사관 한국사 강의를 맡게 된 황의방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첫 대면을 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러분도 기쁘실 것 같죠? 제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국사하면 너무 이제 고리타분하고 힘들고 지루하고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국사 너무 힘들었는데 군대 가려고 봤더니 국사라니 그렇죠. 아유,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책을 봐도 국사는 굉장히 또 두껍고 그렇죠. 공부량이 많고 여타 다른 과목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강의를 선택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만 자세하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다라는 부분은 이제 책을 통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은 그겁니다. 일단 판서 그리고 책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판서도 좀 책에다 이제 하시고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다른 과목을 내가 준비를 했었다. 그러니까 다른 직렬, 뭐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출제 경향이 매우 틀립니다. 부사관 그리고 군대 시험이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고요. 다른 시험에서는 국사 똑같은 국사인데 여타 시험은 뭐 문화편이 그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도 그렇게 공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첫 만남 요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고 그리고 친절하게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답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페이지를 이제 한번 펴보실까요? 3페이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입니다. 자, 역사의 의미, 도대체 역사가 무엇이냐,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자, 역사란 무엇이냐, 의미가 뭐냐? 학자에 따라서 좀 나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로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자, BC 2333년에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뭐 살이 안 붙었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사실 그 자체죠.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한번 봅시다. BC 2333년에 위대한 고조선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위대한 이런 서술어. 그렇죠? 이게 뭡니까? 그 사관,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되어 있죠. 그것이 이제 기록으로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요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로서의 역사에 대한 평가로 서술되어 있는 걸 찾아라. 그럼 1, 2, 3, 4 해가지고 하나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나올 것이고 세 개는 주관적인 사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무엇이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우리 공부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구석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 구석기, 뭐 어떤 책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사책을 보세요. 앞부분 새카맣죠? 뒤에 가면 하얗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이 대충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오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알아두되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하자라는 거죠. 자, 구석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 그 4페이지죠. 거기에 보시면 이제 도구. 그래서 도구가 무엇이냐? 일단 뗀석기입니다. 뗀석기를 꼭 아셔야죠. 뗀석기는 무엇이냐? 말 그대로 떼어냈다라는 거죠. 돌멩이를 그냥 꽝 쳐요. 그러면 이제 깨지죠. 깨졌다. 그러면 깬석기 아니냐? 아니죠. 들어서 너덜너덜한 부분을 떼어내서 이걸 석기로 쓴 것이 뗀석기입니다. 그래서 구석기, 아주 원시적인 상태죠. 자, 거기에 이제 동물의 뼈를 그냥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썼다. 이름하여 이제 뼈도구입니다. 그래서 뗀석기와 뼈도구. 요거 나오면 무조건 구석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뗀석기 일부로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승배찌르개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 책에도 있지요. 승배찌르개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요게 뭐 자루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승배예요. 요게 승배고 요게 이제 나무를 연결해서 하면 뭐가 되죠? 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창의 기능을 했던 게 승배찌르개예요. 실제로 요만합니다. 작아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다면 이들이 어디에서 이동 생활을 하는데 구석기는 이동 생활합니다. 자, 이동 생활을 하지만 살짝 이제 거주했던 곳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죠? 막 집니다. 그래서 막집.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동굴이나 바위 그늘 요런 데서 이제 막 짓고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막집이에요. 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술 나오는데 뭐 그냥 새겼다 뭐 이 정도.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하나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매장 풍습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흥수아이. 이제 흥수아이가 발견이 되는데 뭐냐면 흥수굴이에요. 그래서 흥수굴에서 인골이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해봤더니 140cm 정도 되는 조만한 아이의 뼈가루가 이제 나온 거죠. 이게 뭐냐? 그래서 연대 특전을 했던 구석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기가 묻혀 있는데 그 옆에 이제 꽃을 이제 뿌려줬던 그런 흔적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 장례가 있었다라는 거죠. 장례 풍습도 있었다. 그래서 구석기예요. 요게 장례 풍습이 나오니까 신석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조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신석기로 가야죠. 자, 신석기로 가는데 요게 가는 과정에서 한 개가 더 등장을 했으니 이것이 중석기예요. 우와, 선생님 중석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중석기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 서양 역사에서는 그 서양사에서는 중석기가 나와요. 배워요. 근데 우리는 중석기는 어디로 보자? 구석기로 보자라는 거죠. 중석기에는 이제 짜잘한 석기인 잔석기들이 발견이 되고요.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조개더미에서 발견이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조개더미가 뭐냐면 쓰레기 처리장이죠. 쓰레기 처리장.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조개는 쓰레기니까 쓰레기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뭐가 되죠? 지층이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구석기, 신석기가 나오는데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짜잘한 석기들이 발견이 됐다. 모르겠다. 그렇죠? 구석기는 아닌 것이고 신석기도 아니니까 모르겠다. 준석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이제 빙하기가 찾아오죠. 빙하기가 찾아와서 큰 짐승이 싸그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짜잘한 석기로 작은 짐승을 사냥을 해야 되니까 이런 주먹도끼 같은 뗀석기로 찍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석기가 발견이 되었으니 그것이 중석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잔석기 어디에서 발견되었다? 조개더미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렇죠? 시대가 언제냐 막 찾아라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로 풀어라? 구석기로 풀어라. 됐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셔서 신석기 보시면 돼요. 자, 신석기 하면 이제 좀 머리가 좋아졌죠. 이때부터 좋아졌습니다. 뗀석기 안 돼. 어떻게? 갈아서 쓰는 갈아서 만드는 간석기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갈돌과 갈판, 그렇죠? 갈판 놓고 갈돌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막 갈았죠. 그래서 모양을 만든 것이 간석기입니다. 아무래도 머리가 좀 좋아졌죠? 우리는 단순하게 간석기, 신석기, 오케이, 끝!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농경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농경이 시작되었다. 이른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이제 피, 이 수수 요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재밌게 출제를 한다. 우리는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청동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자. 농경이 시작하면 신석기로 푸시고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면 청동기로 풀자라는 거 이런 부분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사회는 역시 구석기와 신석기 모두 평등 사회예요. 전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 그리고 어로 요것이 뭐냐면 고기잡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사냥을 했었다. 그리고 목축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길렀고요.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옷이나
그물을 만들어서 입고 짰다라는 건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시적인 수공업을 했다라는 것.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 없었던 게 무엇이 있느냐? 옷이나 금을 만들었었다. 그럼 증명을 해봐라. 증명해 드릴게요. 뭐 가락바퀴가 있습니다. 가락바퀴라는 것과 그리고 뼈로 선생님 뼈도구 여기 있네요. 그렇죠? 뼈 바늘이죠. 뭐냐? 가락바퀴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겼고, 그렇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를 끼워요. 그리고 이제 식물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돌립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실이 나와요. 그럼 바늘이지요. 그래서 짰다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수공업이 있었다라는 부분. 요것도 이제 특징이니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4개 중에서 시험을 내라 그러면 뭐 나오냐면 신석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청동기. 왜냐면 구석기 없잖아요. 뭐 낼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석기 부분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신석기만 일단은 외우자 라고 보고 다 외우셔야 돼요. 맞습니다. 믿으세요. 자, 그리고 이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이쪽은 분명히 이동 생활을 했는데 이제 농경을 지었죠. 내가 씨 뿌리고 식물을 만들었단 말이죠. 버리고 가요? 아깝잖아요. 누가 버리고 갑니까? 드디어 이제부터 정착을 하게 되었죠.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착을 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한데 이렇게 막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움집이에요. 집을 이제는 만들었다라는 거죠. 움집. 그래서 움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반지하고 원형이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건 청동기 부분 가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상한 게 하나 발견이 됩니다. 뭐냐? 농경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생산물 남는 거예요. 요게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하겠죠. 토기가 발견됩니다. 어떤 토기죠? 빗살무늬 토기. 이거 모르는 학생은 우리나라에서 학교 안 나온 거죠. 그렇죠? 빗살무늬 토기 어떻게 생겼죠? 끝이 뾰족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빗살이 이렇게 새겨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 어디에서 살았냐면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단 말이죠. 자, 강가나 바닷가 요런 쪽에 이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요런 쪽. 그래서 신석기 유적지 시험엔 거의 안 나와요. 신석기 유적지 강가나 바닷가다라는 거죠. 여기는 뻘이죠. 갯벌. 그렇죠? 이거 갖고 가요.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사냥하고 담고 사냥하고 담아요. 그러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뭐냐면 화덕이라고 있어요. 이 화덕은 불을 떼는 곳. 아궁이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집이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가운데 이 화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불을 떼는 그 아궁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냐?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다 이제 불 떼는 거죠. 갖고 가서 그냥 잡았으니까 갖고 가서 집에다 똥 놓고 하면 익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머리가 좋아졌다라는 것이요.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신앙도 있었어요. 신석기 때 원시신앙. 그래서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이 있는데 애니미즘 같은 경우는 이제 5페이지 책에 나와 있죠. 자연 그대로를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물신 이런 것들. 그렇죠? 샤머니즘은 지금까지 이어져 있죠. 뭡니까? 무당이에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일은 뭡니까? 지상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주를 하면 하늘하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렇죠? 굿, 뭐 이런 것들. 자, 토테미즘은 우리가 이제 곰, 호랑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동물을 신격화시켜서 이제 숭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신석기에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석기가 아니고 신석기다라는 것. 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거의 끝나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넘기셔서 6페이지 가시면 토묘라고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흙 없이 흙토자를 써요. 그냥 묻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틀린 것이 있습니다. 묻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동쪽에 있더라라는 거죠. 동쪽에 해가 뜨죠. 태양을 숭배했었구나. 그렇죠? 그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화살촉을 매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예전에는 구석기 때는 죽었으면 그냥 행하고 갔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이렇게 묻어줬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죽으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갔을 때 필요한 거 뭐예요? 화살촉. 무기로 써라 이거죠. 그렇죠? 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발전이 됐습니다. 자, 구석기, 신석기 됐고요. 이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청동이 등장합니다. 자, 청동기 시대. 자, 이제부터는 좀 사회가 살벌해지죠. 왜? 이때는 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청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돌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청동이 나와서 훅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청동 가지고 그 다음엔 뭘 자르면 돼요? 목을 치면 되죠. 그렇죠? 드디어 뭐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발생하고 나니까 이 당시에 이제 가진 자가 출현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처자식 어떻게 하죠? 그냥 버리고 갈까요? 아니죠. 네, 노예로 삼아야죠. 계급이 생겼어요. 계급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사적으로 청동기 시대는 뭐가? 문자가 등장을 했으니 이제부터 역사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역사 전 시대는 뭐다?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는 구석기, 신석기가 선사입니다. 그렇죠? 청동기는 이제 역사시대. 그래서 이 청동기 이후에는 글자가 남아있죠. 그래서 글자로 가지고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구석기, 신석기는요, 글자 없어. 그래서 유물유적으로 그 시대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급이 발생했고, 유물을 좀 볼 필요가 있죠. 유물 뭐가 있죠? 고인돌이 있어요. 자, 고인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고인돌. 자, 고인돌을 만들어 봅시다. 자, 족장이 죽었을 때 족장의 무덤이죠. 계급이 발생했다니까요. 족장이 죽었습니다. 자, 돌멩이를 찾아야 되는데 돌멩이 엄청 큰 걸 찾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구릉지 이런 데를 이제 찾아 놓은 거죠. 그래서 요만해. 자, 여기 사람이 요만합니다. 와, 사람, 와. 그래서 여기에 통나무 같은 걸 이어서 여기에서 뒤에서 밀지요. 이 엄청난 돌덩이를. 자, 그러면 일부는 여기 가지고 팝니다. 삽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파서 여기에다 이제 놓는 거지요. 자, 그리고 하나를 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흙을 다 파면 뭐가 되죠? 고인돌이 돼요.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자, 이 당시 누구의 무덤? 족장의 무덤입니다. 족장이 살아생전에 그 권력이 얼마나 있었다는 걸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을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부족장, 그 고인돌 보면 쪼만해요. 어느 고인돌 보면 막 수십 톤에 달하는 돌멩이가 있어요. 엄청난 거죠. 그렇죠? 세력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거 중요한 거고. 자, 그래서 시험에 고인돌 무지하게 나온다니까요. 고인돌 나오면 뭐 청동기. 그렇죠? 공부 안 해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돌널 무덤인데요. 널은 말 그대로 관을 얘기해요. 그러면 관의 재질이 돌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돌널 무덤. 자, 그리고 반달돌칼이죠. 반달돌칼은 어떻게 생겼냐?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반달 구멍 빵 뚫려 있어요. 그러면 와, 이게 뭐 할 때 쓰느냐? 벼농사. 그래서 추수하는 기구였다라는 건데, 자, 요걸 가지고 여기 구멍이 있으니까 손 딱 넣고 이제 베자. 손 다 나갑니다. 그죠?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 끈 이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싹쓱싹 뱉던 추수기구. 그러니까 반달돌칼 같은 경우는 벼농사를 졌구나. 요것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됐습니다. 그리고 비파형 동검이 있어요. 비파 아시죠? 비파형 동검, 비파로 되어 있는 청동검이 출현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웬만한 건 다 돌로 썼다니까요. 왜? 청동은 귀한 거예요. 그렇죠? 지배자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배자가 의식, 그렇죠?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 내가 힘 있는 사람이야. 다 꿇어. 뭐 이런 거겠죠. 자, 비파형 동검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무늬가 아무것도 없대요. 민무늬톡입니다. 빗살무늬톡이 민무늬톡입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 대표톡이 민무늬톡이. 그리고 하나 더 보자라는 것은 미송리식 톡입니다. 미송리식 톡이는요, 말로 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주둥이가 동그랗고요. 목이 오므라듭니다. 그리고 몸통은 동그래요. 자, 밑바닥은 편편하고요. 양면에 손잡이가 있어요. 그리고 무늬를 막 새겨놨어요. 자, 미송리식 톡이에요. 그렇죠? 미송리식 톡이와 민무늬 톡이 청동기 대표 톡이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좀 철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빠르게 갑니다. 그렇죠? 철기로 가봅시다. 철기시대. 이런 거 빨리 끝내자니까요. 우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자, 철기시대입니다. 드디어 이제 철제가 등장을 했죠. 청동 이딴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정복 경쟁이 시작됩니다. 정복. 그래서 청동기 때 국가가 형성이 되고, 이 국가가 점점 강해지는 강철, 그렇죠? 강철이 등장을 해서 강해지는 철기 시대가 옵니다. 자, 이때 이제 고인돌, 돌널 무덤 이런 것들도 이제 널 무덤 이렇게 이제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독무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무덤. 독은 항아리 독자를 쓰는 거죠. 항아리 두 개가 있습니다. 항아리 두 개. 자, 항아리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쳐요. 이렇게. 그리고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에다 뒤집어 씌우면 팔자 모양이 되죠. 이게 독무덤이에요. 그래서 널무덤인데 선생님 돌널무 뭐가 틀리나요? 자, 이때는 재질이 돌밖에 없었죠. 이때는 돌뿐만 아니고 모든 재질이 다 섞여 있었다. 발전된 거예요. 그렇죠? 널무덤. 그래서 널무덤 나무는 철기인데 이것도 어렵다. 그래서 독무덤을 함께 내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기억하시고. 자, 이 비파형 동검에서 이제 세형 동검으로 갑니다. 세형 동검. 이 세형 동검은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돼요. 자, 중국도 역시 이렇게 해서 중국 이런 부분 여기도 비파형 동검이 나오는데 세형 동검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때 우리가 만들었다. 뭘 보면 알 수 있다. 거푸집이라는 건데 거푸집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틀이에요, 틀. 요게 이제 쇠를 담아요. 그리고 이제 찍죠. 그래서 이제 딱 하면 이 모양의 세형 동검이 출현을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만의 어떠한 칼 모양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독자적인 문화가 발전되었다라는 걸 얘기할 때 세형 동검을 얘기합니다. 자, 요것도 이제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7쪽에 보시면 표로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친절하게. 고맙죠. 됐습니다. 자, 그런데 표에 보시면 교류가 나와요. 자, 철기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냐면 명도전, 그리고 반량전 뭐 이런 거 있는데 명도전과 붓이 나옵니다. 자, 이 명도전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칼 도자를 쓰는데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멍이 있어요. 칼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에 밝을 명자 있죠. 요게 이제 새겨져 있는 돈. 그래서 명도전이라고 생긴 건데 이것이 우리나라 돈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이 어디? 이쪽에서 발견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냐? 중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다라는 거죠. 중국과 철기시대 때 한반도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고 붓. 뭘 썼다는 거죠? 한자를 썼다는 거죠. 한자는 중국 글자예요. 그러니까 명도전과 붓이 나오면 뭘 파악할 수 있다? 이 당시 철기시대 때 중국과 한반도가 교역을 했었구나. 요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청동기와 철기 이 당시에 이제 생활을 좀 봅시다. 자, 경제편에 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 니은번에 보면 밭농사 중심이라고 되어 있죠. 체크하시고요. 거기에 이제 조, 보리, 콩, 수수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체크하셔야죠. 뭐 벼를 체크하셔야 돼요. 벼. 그래서 벼농사는 언제라고요? 청동기입니다. 요거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양괄호 2번에 이제 움집의 변화가 나오니 요것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움집. 자, 움집은 이제 신석기 때 움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청동기와 철기, 이때 이제 다 움집이 있었는데요. 모양이 틀립니다. 신석기 때 움집은 바닥이 원형이에요. 자, 그리고 지하, 반지하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불된 자리 중앙에 화덕이 있고요.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 그럼 요것을 이제 측면에서 보면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불됐다. 요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요때 이제 저장. 해야 될 식물, 그 음식 같은 거 저장은 안쪽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동기 철기에 가면 이 형태가 원형에서 네모 형태로 갑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가요. 그리고 요것이 이제 지상가옥으로 가게 되죠. 지상가옥. 그리고 이 화덕도 측면으로 갑니다. 측면. 요것을 이제 화덕이 요런 쪽에 이제 가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이때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 그럼 기둥을 받쳐야 될 받침돌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춧돌이 하나 있고요. 주춧돌에다가 기둥을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만든 것이 청동기 철기 시대의 움집입니다. 그래서 네모냐, 원형이냐, 반지하냐, 지상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니까 이제 체크를 잘 해두시고요. 자, 양괄호 3번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사회에 보시면 기역번에 계급. 그렇죠? 뭐 설명이 필요 없고. 자, 니은번에 고인돌 나오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배자의 권력을 가늠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리을번에 선민사상, 뭐 재정일치사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조선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한 페이지 넘겨주셔서 이제 8쪽입니다. 고조선 들어갑니다. 자, 고조선. 그래, 고조선은 언제 만들어졌느냐? 2300, BC, 기원전이죠. 2333년에 누가 만들었죠? 단군 왕검이 만들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어디에 있어요? 삼국유사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삼국유사의 기록으로서 전해지는 신화. 그렇죠? 단군 신화죠. 단군 신화를 보면 우리가 이 고조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8쪽에서 그림이 크게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수험생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으니까 이쪽 이겠거니 안 됩니다. 자,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요령지방이라고 하는데 요령지방 이게 뭔지 모르겠죠. 중국에 보면 이 요동이고요. 중국에 보면 요하강이 있어요. 랴오어강인데 우리말로 하면 요하강입니다. 그래서 요하강 이쪽이 동쪽이지요.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앞잡아서 요서지방, 요동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동, 요서, 여기를 포함하는 곳이 요어령지방이에요. 자, 그리고 요쪽 간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간도. 그리고 여기 러시아, 그렇죠? 여기를 연해주라고 부릅니다. 자, 간도와 요령을 포함하는 이 넓은 지역을 만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모르면요, 우리가 삼국시대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고, 자, 책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령지방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포함하죠. 그렇죠? 그리고 어디까지? 한반도 남쪽입니까? 아니에요. 대동강이에요. 대동강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요령을 포함한 한반도 북쪽이죠. 그렇죠? 요령지방 포함되고 그리고 이쪽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 고조선. 자, 이 아래는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리고 여긴 조금 이따 한나라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요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고조선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장 넘겨보실까요? 넘기기 전에 그 위에 세력 범위 매우 중요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뭐가?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죠.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언제 유물이죠? 청동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이 고조선은 청동기 때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렇죠? 자, 9페이지로 갑니다. 단군 이야기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는 신이 있죠. 환인, 이 천신입니다. 우리의 신. 자, 그리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있고요. 그렇죠? 자, 신이에요. 둘 다 아버지와 아들이죠. 자, 환웅과 환인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힘드니까 이제 아들아, 이제 네가 하늘 일을 좀 맡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 아래. 그렇죠? 인간 세상 오로지 불쌍한 것들. 그렇죠? 이때 당시 아래는 신석기죠.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엄청 불쌍하겠죠.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애들이 불쌍해서 사람들을 좀 이롭게 하고 싶어요. 뭡니까? 홍익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내려가서 한번 다스려 볼래라고 해서 내려보내는데 이때 이제 천부인 3개를 줘요. 비, 바람, 그리고 구름.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군사도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주죠. 3,000의 군사를 주고 환웅을 이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태백산 신단수에 이제 내려와서 공고를 붙이죠. 자, 내가 이제 신인데 나한테 바라는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와라. 그래서 공고를 딱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곰탱이하고 고랭이가 이제 찾아옵니다. 와. 그래서 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알았어. 공짜는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한번 버텨봐. 그럼 니들이 원하는 거 해줄게 라고 얘기하죠. 누가 좋아하지요? 곰탱이 좋아합니다. 왜? 잡식. 호랭이는요 육식이에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이거 먹다가 21일 만에 호랭이는 못 참겠다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곰탱이는 먹고 잤으니까, 그렇죠? 겨울잠 자버리죠. 편하죠. 환웅이 와서 일어나, 네가 이겼어. 그래, 이게 호랑이 어디 갔어?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로 사람을 만들어 줄게. 그래서 웅열을 만들어 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데리고 살았냐? 그것이 아니고 웅열을 만들고 이제 원하는 대로 갔으니까 친구들하고 놀아. 그래서 보냅니다. 친구들이 다 뭐지요?
곰탱입니다. 그렇죠? 여자가 와가지고 나 친구야 그러니까 곰들이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도망가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화능 때문이야. 그래서 내 인생 책임져라. 알았어, 책임지면 되지. 그래서 난 사람이 단군 왕검이지요. 자, 요것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단군 신화죠. 그냥 재밌다 그러시면 안 돼요. 시험 풀어야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는 거예요. 9페이지 단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실까요? 그 사료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선민사상 천신사상입니다. 뭐냐? 자, 하늘에 있는 신이지요. 하늘신 천신사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자, 이 신이 진짜 곰탱이하고 호랑이에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내용에서 5번에 있지요. 자, 곰을 믿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이들이 이제 싸운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신석기겠죠. 신석기인들이 토템 사상이죠. 이런 부족들이 와가지고 한바탕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자, 환웅이라는 이민족이 출현을 한 거죠. 요것은 이제 환웅을 믿는 부족이겠죠. 자, 이 부족이 이제 군사 3천을 데리고 와서 누구 편을 들은 거지요? 곰 편을 들은 거죠. 그리고 호랑이 부족을 몰아낸 거죠.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하늘의 신이 선택을 했다라는 거예요. 곰을. 그렇죠? 선민사상입니다. 선택 백성. 그렇죠? 두 번째, 구릉지에 거주했다. 아까 태백산 신단수라고 했죠? 구릉지에 거주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홍익인간. 말 안 하죠? 아까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단군 왕검이 출연했는데, 이 단군이라는 뜻은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왕검이라는 뜻은 정치적인 군장을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정치적인 군장이 제사까지 주관하였다. 이것이 뭐죠? 재정일치사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 하면 이제, 그래서 시험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금 설명드린 이 내용. 그렇죠? 그래서 비바람구름은 뭐에 필요하다? 농경에 필요하다. 그래서 농경사회였다. 요런 거 됐습니다. 이제 단군조선, 이제 조선의 발전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조선, 이때 누가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단군왕검. 그렇죠? 그래서 이름하여 고조선 단군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단군조선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양과로 1번에 기원전 4세기 이렇게 이제 강했다. 자, 기원전 3세기 양과로 2번에 보면 부왕, 준왕과 같은 왕이 등장해서 왕위를 세습하였고요. 자,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정치체계에 보시면 왕 밑에 뭐가 있다고요? 상, 대부, 그리고 장군, 요런 직위를 가진 계급, 그렇죠? 요런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됐습니다. 단군조선 요 정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다른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이제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 이렇게 이제 형세가 되고 이제 강력하다고 했습니다. 고조선이. 그렇죠? 자, 이쪽 서쪽 중국 쪽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당시의 왕은 준왕이에요. 고조선의 왕입니다. 자, 이 준왕이 위만이 이제 넘어왔을 때 위만을 보고, 야, 너 이제 대단하다. 병력이 1000명을 데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1000명 모두가 철기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왕이 신을 얻어서 이쪽 변방을 방비해라라고 했지요. 자, 당시의 고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왕위 다툼, 그래서 권력 다툼, 그래서 그 국가가 힘들어요. 정신 하나도 없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었고 결국에 야, 이럴 거면 내가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통치해야겠다. 그래서 준왕을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통치를 하게 되니 이때를 위만이 다스렸던 고조선, 위만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단군조선 시대는 끝나고 위만조선으로 왔습니다. 위만조선 끝났다고 하니까 고조선 끝났네요. 그게 아니고 고조선은 단군조선과 위만조선이 합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단군조선이 위만조선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몇 가지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지요? 철기죠. 철기로 무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기가 수용되었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조선 사회에도 철기 문화가 형성되고 있었고 그런데 아까 위만이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이 1000명 전체가
철기로 무장이 돼 있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철기를 수용하였는데요.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였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위만조선이 어떻게 경제를 이끌었느냐? 중개무역이에요. 자, 중개무역을 담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한나라가 있고요. 요게 이제 예나라가 있고 진나라가 있는데, 자, 한나라와 예나라의 교역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율로 가게 되면 어떻게 우리 국경을 침범하면서 전쟁이야 그래서 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물건을 살려면 넘어가야 돼요. 자, 이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자, 예나라의 특산품을 사서 요따가 박아놓고 한나라의 특산품을 요따 박아놓는 거죠. 자, 예나라 한나라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나 이거 사러. 야, 여기에 있어. 그래서 수수료 받고, 그렇죠? 중개무역을 담당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누가 제일 열받겠습니까? 중국의 한나라지요. 그렇죠? 한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땅덩이 큽니다. 위만, 고조선 한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조선이 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만 갈고 있죠. 그렇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위만조선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철기의 본격적인 수용, 철기 그리고 중개무역 이렇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 고조선도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치 권력 다툼이 너무 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때죠. 한나라. 이를 갈고 있던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해서 결국에 이제 왕검성 고조선의 수도를 함락시켜버리고 고조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자, 이름하여 이제 이때는 이제 여기는 무주국이죠. 한나라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시험에서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다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한나라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위만조선 됐습니다. 양과로 4번에 보시면 멸망. 한나라가 침입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이 한나라가 침입을 했을 때 여기에다 그냥 하면 안 돼요. 한나라의 본거지는 여기죠. 수도가 여기인데 이것도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여기에 동사무소를 만듭니다. 그것이 4군현 혹은 우리가 한사군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한군현을 설치해요. 일종의 이제 동사무소 4개를 설치를 해서 이 지역을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나라의 탄압이 이어지는 것.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의 정치를 봤고요. 고조선의 사회를 봐야 되는데 당시에 고조선의 사회는 어땠을까? 모르겠죠. 그렇죠? 자, 이것은 그 중국의 한서에 실려 있습니다. 한서에 실려 있는데 고조선에는 8가지의 법이 있었다. 이름하여 팔조법이에요. 팔조법이 있었고 이 내용이 이제 전해져 오는데 다는 전해지지 않고 이 중에서 3개만 3개조만 전해져서 내려옵니다. 이 3개의 법을 보고 고조선 사회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조선 사회 그래서 팔조법을 한번 봅시다. 사료에 보시면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직인데요. 사람을 살인을 냈다 그러면 어떻게?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노동력을 중시하였다.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어요. 자, 곡식으로 배상했다라고 하니까 이 당시가 농업사회였음을 알 수 있고요. 배상, 사유재산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비, 그렇죠? 노비라는 것은 계급. 당시 사회가 계급 사회였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 화폐를 썼다라는 거죠. 화폐를 사용하였다라는 것.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아랫줄에서 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줄 끝에 보면 여자들은 모두 정조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서 음란하고 편법된 짓을 하지 않았다. 다시 얘기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라? 정조를 지켜라 라는 거죠. 남자는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가부장적 사회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고조선이 18개 팔조법이 고조선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자, 이때 한나라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됐죠? 한나라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얘들 법이 있더라. 몇 개냐? 8개다. 이것을 60개로 늘려버립니다. 요것은 내용이 좀 틀려요. 60개로 늘려서 어떻게 했다? 요 동네에 살고 있었던 예전의 한나라 유민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첫 시간인데 너무 힘들었죠.
조금 숨 좀 돌리시고요. 여유 있게 하세요. 저는 급하게 갈 테니까. 자, 조금 쉬셨다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부역,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쉽시다.